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오늘 내용 집중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 소개해드린 오픈뱅킹 기억하시죠? 오픈뱅킹 덕분에 스마트폰 하나로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 등을 들여다보며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스마트폰에 은행 앱 하나만 깔면 굳이 은행 창구에 가거나 ATM을 찾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쉽고 간편해 디지털 시대의 선물이라 할 만한데요. 그런데 이것 당하는 순간 이 선물은 재앙으로 변합니다. 만약 핸드폰에 은행 앱이 한 개라도 설치되어 있다면 오늘 내용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입금된 돈을 모두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19년 말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된 이후 높은 편의성 덕에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오픈뱅킹 가입자 수는 3,56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중 3분의 2 이상이 오픈뱅킹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그 편의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수치인데요. 이러한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오픈뱅킹은 크나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안인데요. 오픈뱅킹 보안은 가짜 신분증과 그 신분증으로 개통한 알뜰폰 하나면 허무하게 뚫려버립니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사는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때 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생체정보, 기존 계좌를 활용한 일원 송금, 우편 확인 등 5개 필수 항목 가운데 2가지만 확인되면 실명 인증을 통과시킵니다. 만약 금융사기 일당이 피해자의 신분증을 손에 넣고 알뜰폰 개통까지 마친 상태라면 실명 인증이 아주 쉽게 뚫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한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 실례로 A씨는 자녀를 사칭한 금융사기 일당에게 속아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냈다고 합니다. 일당은 중국에서 A씨 신분증 사진으로 A씨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하고 은행 앱을 설치했고, 오픈뱅킹을 통해 일당은 A씨의 정기예금 4억 2천여만 원을 담보로 3,500만 원을 대출받고 예금을 중도 해지해 2억 2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또한 B씨 역시 신분증 도용으로 큰 돈을 잃었는데요. 일당은 B씨의 신분증을 도용해 대포폰에 모바일 트레이딩 서비스 앱을 설치하고 매도 대금 담보 대출 1억 7,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일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4,515주를 사고 팔아 결국 1억 1,000만 원의 예수금을 추금했습니다. 일당은 같은 날 오후 여러 은행의 모바일 오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 예금 1,480만 원을 해지해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분실 신고한 신분증을 도용당해 억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일당은 C씨가 분실 신고한 신분증 사본을 위 변조해 캐피털사에서 1억 원, 은행에서 5천만 원을 각각 비대면으로 대출받아 피해를 줬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최근 비슷한 피해를 당한 뒤 신분증 사본 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를 찾은 이들은 700명이 넘는다고 할 만큼 오픈뱅킹을 통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 사례가 많아지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금융위가 이달 중 발표할 비대면 실명 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 방안 개편안 안에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한 실명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신분증 안면인식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사가 고객 실명을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으로 확인할 때 신분증 사진이 제출인과 같은지 확인하는 신분증 온라인 도용 방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의 위 변조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해당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요. 금융결제원 신분증 안면인식 시스템은 신분증 사진과 스마트폰 등으로 찍은 고객의 얼굴 사진을 비교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고객이 신분증 사진과 함께 본인 얼굴 사진을 같이 제출하면 안면인식 시스템이 신분증 사진과 고객 얼굴 사진의 특징을 비교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KB국민은행, 전북은행, SH수협은행, 제주은행, NH농협은행, BNK 부산은행, 산업은행, 광주은행 등 8개 은행이 금융결제원 신분증 안면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금융사들도 향후 각사 일정에 따라 신분증 도용 방지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고,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20개 내외의 금융사가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보안이 강화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책은 철저히 해놓는 것이 좋겠죠. 근본적으로 신분증을 도용당하지 않는다면 오픈뱅킹을 이용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스마트폰 사진
사진첩이나 메모장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이나 신분증 내용 등을 바로 삭제해주세요. 금융사기 일당들이 가장 쉽게 신분증을 얻는 경우가 스마트폰 해킹이라고 합니다. 기록을 잘 지우기만 하셔도 큰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분증 유출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의 과실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배상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만약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받았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 사고 등이 발생한다면 금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이 피해액의 최대 50%를 배상하는 협약을 올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에 대한 시스템이 정립되고 있으니 조금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픈뱅킹을 통한 새로운 금융사기 방법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만큼 우리 핸드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핸드폰 메모장이나 사진첩에 신분증 및 개인정보를 담은 중요한 문서 사진이나 기록이 있다면 바로 삭제하셔서 소중한 개인정보와 자산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